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니스트 카펜터 카페나 베이커리 공사를 했을 시에 소비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Q&A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 디자인 대표님도 계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정 디자인 하신 대표님이신데 일단 반tal기도 하시고 설계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하니까 한번 쭉 연락하셔가지고 미팅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장 소개를 요번에 누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청동이고 베이커리 카페인데 지금 커피하고 뭐 디저트나 뭐 빵하고 같이 파는 거고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인테리어 견적 대체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평당 단가감이 전혀 안 와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고 대표님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크게 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나 하는 공간이나 면적에 따라서 틀려질 뿐더러 들어간 디자인이나 쓰는 목표나 자재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그리고 팀을 어떤 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금액에 할 수 있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전체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그걸로 먼저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대표님께 그거를 들고 와서 상담 드리는 것도 오히려 더 그럼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잡힐 수가 있겠네요. 그게 제일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테리어 업종 자체를 너무 막 비싸다, 너무 싸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시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빨리 진행할 수 근데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없을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게 디자인 잡기도 편하고 레이아웃 잡기도 훨씬 편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목공팀 선정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통 인건비 폭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공팀을 선정하는 것 중에 그걸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 거니 마냥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자기 현장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직접 얼굴이 비치고 팀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팀이 직접 시공하는 모습이 보이는 팀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금액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이 금액도 있고 단가가 낮은 단가도 있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보시다 보면 제일 좋은 건 높고 낮는 건 빼고 중간 단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시공하는 범위에 따라서 적당한 단가 그러니까 그 단가를 찾아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통 되게 소비자들은 단가 리스트를 딱 받으면 제일 낮은 업체들부터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싸고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대표님도 처음에 저희랑 컨택하셨을 때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었어요? 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도 원래 기존 이제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저도 선정할 때 이제 팀장님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 보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이번에 최대한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이제 잡히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해보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해본 결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목공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그러니까 목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자체를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드릴 텐데 공사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세요.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시공이 꼬이거나 공정 상태가 다 꼬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돈이 2배로 지급돼요. 시공자는 절대 시공하는 기간에 놀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시공자한테 맡겨주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보통 카페나 베이커리 창업을 하면 대표님이 핸들링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방금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냥 일정에 꼬일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최대한 저희는 여유 있게 잡는 대신 렌트 프리딩가 많이 끊으려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뭐 예를 들어 생각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시공이 가능하면은 저녁에도 하면서 이제 소음이 없는 것들은 저녁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요. 그럼 되게 그거를 엄청 유동적으로 잘 잡아주시네요.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고요. 설계, 그러니까 반셀프로 하실 경우에요. 요거는 설계 도면 없이 그냥 사진, 그러니까 레퍼런스들로만 가져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도 지금까지 하면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그 반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라도 그려가지고 다시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다음 만약 반턴기를 진행하신다. 그럼 대표님 쪽으로 넘어갔을 텐데 대표님께서 대부분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안에 레퍼런스까지 싹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도면 작업이랑 그 다음에 렌더링 작업까지 가능한 걸까요? 다 가능하고 이제 입금한 후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현장에서 한번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한 이제 렌더링은 타이트하게 드리려고 하고 도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뭐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반턴키랑 반셀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대표님 네. 그래서 반세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자분들이 직접 감리를 하시는 거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줄수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번 이제 소통을 해서 사진 찍어 올려드리거나 해서 이제 계속 소통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반통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거기 반턴키하고 그 반셀프로 하시게 되면 금액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턴키로 하시게 되면 턴키를 기준으로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반턴키라고 하시게 되면 80%에서 70%, 그러니까 20%에서 30%가 덜감이 되세요. 그리고 반셀프로 되면 조금 더 덜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동시에 내가 품을 팔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저는 권장을 드리는 게 반턴키나 반셀프로 하시는 걸 권장을 많이 드려요.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반턴키를 권장드리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 크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공정마다 업체가 각각 다르며 소통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연결도 시켜주고 연계도 시켜주는 편이니까 만약 발생으로 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중간에서 다 해드리는 편이라서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 대표를 만나가지고 정 대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엄청 잘하시고 연락도 잘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잘하시니까 웬만하면 소비자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럼 저도 믿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고. 베이커리 경우 전기 용량 쪽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어려워하시던데 요거 무료로 상담 가능한가요? 일단 뭐 전기업체에서 사실 하는 것들이어서 그 용량만 알려주시면 필요하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한선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문제는 저희 건물 측에서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요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허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나 2층에 매장을 낸다든지 그러면 꼭 또 소방 쪽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영업신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절차는 이게 누가 챙겨주는 건가요? 이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영업신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컨트롤하는 부분 아니라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와봤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뭐 물이 터지는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는 이제 뭐 소방 설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 설비 업체 시공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먼저 그 업체를 상담하고 시작 전에 계획을 잡는 게 더 낫겠네요. 만약에 전체 면접을 받으면 소방 설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주방 동선 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반셀프 할 때 홀 동선도요. 요거는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사를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님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이라든가 다 체크해서 잡아드리고 자석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디피니 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반체크로 넘기게 되면 전 대표님도 레퍼런스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도움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진짜 처음 개업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사장님들의 고민 상황이랑 질문 사항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에 따라 또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질문들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연락처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그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